안녕하세요, 지니 히어링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보청기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100%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해 놓았으니 꼭 끝까지 청취해 주세요. 제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내용이 바로 보청기 지원금 또는 보조금 받기입니다. 그래봤자 4만이 안 되는 조회수긴 해요. 2019년도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면서 올린 영상인데 그나마 다른 영상들과 조회수를 비교해 보면은 사람들이 확실히 보청기 지원금에 관심이 많다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보이는 이 영상을 올린 이후에도 5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지원금 제도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4년 보청기 지원금, 보조금 받는 방법을 가장 최신의 정보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보청기 지원금 시장 간략 정리. 첫 번째, 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청각장애인에게 5년에 한 번 131만원 한도 내에서 보청기를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참고로 만 18세 미만 청각장애인은 양쪽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다수 보청기를 지원받는다라고 하시면 이 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을 뜻하고요. 보청기 지원금 시장의 9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목 그대로 청각장애가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청각장애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요. 이 영상의 조금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재를 통한 보청기 지원. 소음성 난청으로 산업재해, 산재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5년에 한 번 양측 최대 262만원까지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를 받는 절차가 쉽지는 않지만 최근 승인율이 꽤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 소음이 심한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신 이력이 있으시다면은 한번 신청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통한 보청기 시장은 너무 작기 때문에 본 영상에선 따로 다루지 않을 예정이고요. 지금 상단에 링크 드리는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3번, 국가유공자 중 상위 유공자 보청기 지원. 공무원이 전쟁이나 현장 근무 또는 훈련 중에 사고가 발생해서 난청으로 보훈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국가보훈보에서 5년에 한 번씩 보청기를 지원받으실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국가유공자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부상으로 인한 상위 등급, 그 중에서도 난청으로 인해 상위 등급을 받으신 분들만 이 보청기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위에서 그나마 쉽게 뵐 수 있는 참전유공자나 독립유공자 같은 분들은 이 지원 절차로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는 없으세요. 네 번째, 지자체 저소득층 보청기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 노인분들을 위해서 보청기를 지원하고 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사실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시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저소득층 노인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분들을 말합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화성시를 포함해서 전국의 일부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노인분들을 위한 보청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소지에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보청기 지원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화성시에서 진행하는 보청기 지원 사업의 예시고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지자체에 이런 지원 사업이 있으면은 그리고 내가 영세민이다 라고 하시면 한 번 정도 신청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보청기 기증사업입니다. 보청기 기증사업은 다수의 단체에서 소수의 물량으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매년 꾸준하게 진행하는 사업도 있고요. 일회성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경우에는 매년 2대의 보청기를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기증을 하고 있고요. 보통 기업이나 사단법인들의 후원을 받아서 보건복지부나 보훈처 지원의 사각에 있는 저소득층 노인분들이나 유공자분들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보청기 지원 사업을 정리해보면은 내가 아예 대여가 안 될 정도로 청력 손상이 아주 심하거나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운데 때마침 지자체에서 보청기를 지원한다거나 직장에서의 근무
또는 국가 임무 수행 중에 소음으로 인해 청력 손상이 발생했다거나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고령자를 포함해서 난청자의 75%에서 80%는 자비로 보청기를 구매합니다. 즉 앞선 여러 단체에서 보청기를 열심히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보청기 공적 시장은 20%에서 25% 정도 수준이에요. 즉 보청기 착용자 10명 중에 보청기를 지원받는 경우는 2명에서 3명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 20에서 25%의 공적 시장을 다시 확대해 보면은 청각 장애를 통한 보청기 지원 시장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보청기 지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청각 장애를 통한 보청기 지원을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르실 거예요. 따라서 본 영상에서는 청각 장애를 통한 보청기 지원에 좀 더 포커스를 갖고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청각 장애를 통한 보청기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청각 장애인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대상자의 연령, 경제적 수준, 발생 경위 이런 거를 모두 떠나서 청각 장애인의 등록이 되셔야만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쪽만 지원받으실 수가 있어요. 청각 장애를 받으셔도 양쪽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한쪽에 대해서만 보청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 18세 미만은 양쪽을 지원받으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5년에 한 번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청기 지원은 5년에 한 번 이루어져요. 따라서 지원받은 보청기를 5년 이내에 분실하시거나 크게 손상이 돼서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도 5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재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정해진 금액과 제품 내에서만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청각 장애를 통한 보청기 지원의 최대 금액은 131만 원입니다. 여기서 10%가 자비 부담이 되니까 대략 13만 원 정도가 자비 부담이 될 건데요. 제품에 따라서는 131만 원이 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만약에 131만 원이 넘는 고가형 제품을 원하신다면은 초과금에 대해서는 10% 자비 부담이 되게 됩니다. 또한 구입 가능한 제품도 100% 내가 원하는 제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 의해 고시된 제품으로만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잠시 다시 요약을 해보면 1. 보청기 지원 시장은 80%가 일반 구매, 20%가 보청기를 지원하는 공적 시장이다. 2. 보청기 공적 시장 중 90%는 청각 장애인 보청기 지원 시장이 대다수이다. 3. 청각 장애로 보청기 지원을 받으려면 당연히 청각 장애를 받아야 된다. 따라서 지금부터 청각 장애인이 아닌 분들이 청각 장애를 받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두 가지의 당부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로 보청기가 필요하신 분들의 대다수는 청각 장애인 수준의 청력이 아니에요. 이 말을 들으시면은 야 보청기가 필요하면 다 청각 장애인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청각 장애는 말 그대로 보청기가 없이는 대화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청력을 말합니다. 주변에 계시는 안경을 착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시각장애가 아니듯이 보청기를 끼시는 분들은 대다수 청각장애인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청각장애는 귀가 진짜 나빠야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둘째, 청각장애를 받는 진행 절차는 생각보다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요.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각장애 절차를 시작해서 등급을 수령하기까지는 짧으면 2, 3개월, 길면은 10개월 이상 걸리는 대장정이 필요합니다.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니고요. 검사 항목이나 서류 절차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매우 헛갈리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은 개략적으로 참고만 하시고요. 가급적이면 인근에 계신 보청기 센터를 방문하셔서 보청기 전문가 분들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튼 청각장애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요. 1. 청력검사 받기 4회, 이비인후과에서 수능검사 3회, 뇌파검사 1회, 총 4회의 검사를 받습니다. 본 검사를 하루에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대략 3일에서 4일에 나눠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모든 이비인후과가 청각장애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내가 가려는 이비인후과에서 청각장애 검사를 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갑작스럽게 생긴 돌발성 난청이나 이도나 고막의 염증에 의해서 청력이 발생되신 경우에는 의사분들의 진단에 따라서 대략 6개월 정도는 난청을 치료한 후에 장애 검사가 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동사무소에 검사지 및 진단서 제출. 앞서 이비인후과에서 모든 검사를 다 받으셨다면은 관련 서류를 주소지의 읍면 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되세요. 3.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심사 후 결과 발송. 이렇게 동사무소에 제출한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과라는 부서에서 장애를 심사한 후 결과를 발송합니다. 심사가 완료됐다고 해서 100% 장애가 된 것은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로 판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보완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3단계로 매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특이사항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반드시 본 절차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청각장애를 받는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우측에 나오고 있는 상단의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1. 보청기 시장은 일반 구매 80%, 보청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공적 시장이 20%다. 2. 보청기 공적 시장 중에 청각 장애를 통한 보청기 지원 시장이 90%이다. 3. 청각 장애로 보청기 지원을 받으려면 청각 장애 등급을 받아야 한다. 4. 청각 장애 신청 및 수령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니 전문가와 상의해서 진행한다. 여기까지 힘들게 진행하셔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으셨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은 보청기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청각장애가 있어도 바로 보청기를 띡 하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또 복잡한 보청기 신청 절차가 남아있는데요. 일단 보청기 신청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1.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보장구 처방전을 받아야 합니다. 앞서 청각장애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모든 이비인후과에서 청각장애 검사를 하거나 또는 보장구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처방전 발행이 가능한지 사전에 체크를 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내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처방전을 읍면 동사무소에 제출하신 후에 대략 1주에서 2주 뒤에 나오는 적합통지서를 가지고 보청기 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시라면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보장구 처방전을 가지고 바로 보청기 센터를 방문하시면 되고요. 2. 보청기를 구입한다. 처방전에 맞춰서 보청기 센터에서 보청기를 구입하시고 보청기 구입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3. 한 달간 착용한다. 한 달 정도 보청기 센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청기 조절을 받으세요. 4. 이비인후과에 방문해서 검수 확인서를 받는다. 보청기를 구입하신 지 한 달이 지나셨으면은 앞서 보장구 처방전을 받았던 이비인후과에 다시 방문하셔서 보청기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본 후에 검수 확인서라는 서류를 받으시면 됩니다. 5. 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하시거나 센터에 서류 제출을 요청한다. 보청기 신청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처방전, 검수확인서, 영수증 이외에도 4-5가지 이상의 추가적인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류들은 개인이 준비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청기를 구입하신 센터에 서류 준비와 제출을 요청을 하시면 보청기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으세요.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를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상단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청각장애를 신청하는 방법도 알았고 청각장애인 경우 보청기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도 아셨어요. 하지만 보청기를 하는 데 있어서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거는 나에게 잘 맞는 좋은 제품을 구매를 하고요. 또 불편 없이 사후 관리를 받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청각장애로 보청기를 지원받으신 분들이 좀 더 좋은 제품을 좀 더 좋은 가격에 또 불편함 없이 사후 관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가격 고시제와 후기 적합비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먼저 가격 고시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쉽게 한 가지 예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청각장애를 받아서 보청기를 지원받으러 가셨어요. 보청기 지원금은 최대 131만 원이기 때문에 누구나 최대한 좋은 제품을 지원금 내에서 구입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 분들은 보청기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같은 판매자가 싸구려 제품을 줘도 알 방법이 없어요. 물론 내 돈을 100% 내고 구입하시는 거면은
이 센터 저 센터 다니시면서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시겠지만 보청기를 지원받는 상황에서는 내 돈이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력이 좀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요, 보청기 제품들 중에 일부를 선정해서 보청기의 성능 및 평균적인 판매 가격 등을 조사해가지고 판매 가격을 그냥 딱 정해버리는 가격 고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청기를 지원받을 때는 딱 이 가격 고시제 제품 내에서만 지원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공단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이 가격 고시제 제품들을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단에 등록된 제품이 무엇인지 대략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재 2024년에 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브랜드별 제품들의 장단에 대해서는 상단에 나오는 영상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댓글에 제조사별 제품들의 장단점을 정리해 놓은 영상들을 링크해 놓았으니까요, 이 부분을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후기 적합비도 한 가지 예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앞선 여러분이 이 가격 고시제를 잘 확인하셔가지고 적절한 가격에 좋은 보청기를 구매하셨어요. 한 1, 2년 정도 보청기를 구입한 센터에 방문하셔서 필요할 때 케어도 받고 또 소리 조절도 잘 받아왔었는데 갑자기 내가 보청기를 구매한 센터가 폐업을 해버렸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근의 다른 센터에 가서 내 보청기 좀 사후 관리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더니 센터에서 이런 답변이 돌아옵니다. 이거 저희가 판매한 제품은 아니라서 이거 사후 관리 받으시려면 비용을 좀 내셔야 되겠는데요. 처음에 보청기를 구입할 때 원래 구입한 곳에서는 보청기 내구위원 아닌 5년 동안 보청기를 무상으로 케어해 주겠다고 분명히 확답을 받으셨겠지만 이제 센터가 없어져 버렸으니 방법이 없잖아요. 공단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후기 적합비 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후기 적합비는 청각장애인이 지원받는 보청기 지원금 총 131만원 중에서 20만원을 사후관리 목적으로 잠시 빼놨다가 여러분에게 사후관리를 진행한 센터에 1년에 1회 5만원을 총 4회에 걸쳐 지원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보청기를 구입하신 후에 부득이 멀리 이사를 가시거나 또는 보청기를 구입한 센터가 이사를 가거나 폐업을 하거나 또는 그냥 기존에 구입한 센터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럴 때 내가 원하는 센터를 골라서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후 관리에 대한 비용을 공단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심하고 사후 관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 고시제와 후기 적합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영상을 클릭해 보세요. 결론, 지금까지 긴 영상을 통해서 보청기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셨어요. 마지막으로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1. 청각장애를 받으면 보청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2. 청각장애를 받으려면 이비인후과에 방문해서 검사를 여러 번 받아서 서류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3. 청각장애가 있어도 보청기를 신청하려면 약간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4. 지원받은 보청기는 100% 내 맘대로 고를 수 없으며 가격 고시제 내에 등록된 제품만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후기 적합비 정책을 통해서 내가 지원받은 보청기를 내가 원하는 곳 어디에서나 사후 관리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거 너무너무 복잡한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반드시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보청기 센터에 방문하시면은 이 전체 내용들을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그냥 참고 정도로만 하시고 반드시 인근의 보청기 센터에 방문하셔서 전문가 분들과 좀 더 상세하게 상담을 받으시고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릴게요.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보청기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린 히어링 유니온의 진희 히어링이었습니다. 끝!